이 시간에는 공인중개사 등록 결격 사유가 아닌 경우를 합니다. 자, 공인중개사의 등록 결격 사유가 해당되지 않는 거. 자, 피한정 후견. 자, 피한정 후견인 또는 피성년 후견인 선고받으면 등록할 수가 없는데, 피한정 후견이든 피성년 후견인 선고를 받고 나서 종료 결정을 받았답니다. 종료 결정을 받으면 이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피한정 후견이나 피성년 후견이 종료나 또는 취소 결정을 받은 자는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종료나 취소는 법원에서 별도로 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 결정을 받으면 선고를 받으면 등록할 수 없지만, 이 선고가 다시 취소나 종료 결정을 받으면 이제 언제든지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 회생 신청을 한 자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신용 불량자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단 파산 선고일 때만 등록할 수 없다 그랬어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없지만, 개인 회생 신청을 한다든가 개인 회생 결정을 받았다든가 또는 신용 불량자는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파산 선고를 구별해야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피특정 후견인 선고받아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중개사법은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 선고만 규정되어 있지, 특정 후견인 선고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법상에 피특정 후견인 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중개사법 등록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중개사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할 수 없는 신분상의 결함은 파산 선고 받아서 복권되지 않았다든가, 그다음에 미성년자라든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선고를 받아야지만 등록할 수 없지. 자, 피특정 후견인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 피특정 후견인은 선고받아도 등록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특정 후견인 선고받은 자는 등록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사실상 성년 후견인 상태에 있는 자, 사실상 성년 후견 상태에 있다고 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원에 의해서 선고를 받아야 됩니다. 결정을 받아야 돼요. 법원에 의해서 선고를 받아야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신분자가 되는 거지, 어떤 사실적으로 모든 주위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해서 피성년 후견인이라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성년 후견인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선고가 받지 않으면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은 반드시 법원에 선고를 받아야 등록 결격 사유가 되는 거지, 사실상 성년 후견인 상태에 있다고 해서 등록 결격 사유로 보면 안 됩니다. 자, 등록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등록 결격 사유가 아니라는 말은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선고유예는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중에는 등록할 수 없지만 선고유예는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자,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받고 또 별도로 법원에서 형을 다시 집행유예 기간을 또 정해줍니다. 형은 2년이지만 집행유예는 5년이다. 그러면 5년 동안 근신을 해야 형 2년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선고유예는 아예 형이 없어요. 그냥 훈방이라 그럽니다. 법원에서 형을 선고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야단치고 다음부터 죄짓지 말라고 하고 돌려보내는 걸 말합니다. 재판장이 법원에서 훈방으로 내보내는 것을 선고유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을 받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등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고유예는 등록 결격 사유가 아니라는 거. 선고유예는 중개사법에서 등록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등록 결격 사유가 아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만 등록 결격 사유입니다. 선고유예는 결격 사유가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일반 사면도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일반 사면은 국회의 동의로 해서 국회 의결로 그 국민의 심의를 거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일반 사면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형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면은 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일반 사면은 결격 사유가 아니다. 하지만 특별 사면은 결격 사유죠. 특별 사면은 별도로 사면일로부터 3년간 또 경과해야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면과 선고유예는 결격 사유가 아니라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중에는 결격 사유지만 선고유예는
결격 사유가 아니다. 일반 사면도 결격 사유가 아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해산으로 등록이 취소된 것은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법인의 해산은 죄를 짓고 해산하는 게 아니라 영업이 안 돼서 장사가 안 돼서 스스로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법인의 해산은 언제든지 그 법인의 해산 신청이 오면 등록관청은 당연히 등록을 취소시키지만 이거는 결격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른 데서 다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해산은 죄를 짓는 게 아니다.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등록 취소는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등록 취소는 언제든지 등록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즉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인의 등록 사유, 결격 사유가 아닌 거, 중개사법으로 결격 사유가 아닌 거, 자, 반드시 피한정 후견 종료 결정을 받았다. 종료 결정, 취소 결정을 받으면 언제든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 신용불량자다. 등록의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자, 피특정 후견인은 등록의 결격 사유가 아니다. 사실상 성년 후견인 상태에 있어도 등록 결격 사유가 아니다.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 선고유예, 그 다음에 일반 사면, 그 다음에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등록 취소는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등록할 수가 있다로 가야 됩니다. 자,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하여, 자, 법인의 해산은 등록 결격 사유가 아니라 그랬어요. 법인이 해산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에는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표자는 언제든지 개설 등록할 수 있습니다. 3년 경과되지 않아도 법인의 해산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대표자는 언제든지 다시 개설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등록관청은 당연히 법인 해산 신청이 오면 등록관청은 일단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하죠. 취소해야 하는 건 맞는데 법인 해산으로 인한 등록 취소는 등록의 결격 사유는 아니다로 가는 겁니다. 자, 관련 핵심사항 들어갑니다. 공인중개사의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부정행위로 적발된 자, 자, 자격시험에 응시했을 때 부정행위로 적발된 자는 그 부정행위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5년간 응시를 못 봐요.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공인중개사 자격도 일단 취득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부정행위로 적발됐다는 문장이 나오면, 부정행위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그 부정행위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을 볼 수가 없답니다. 이것은 등록의 결격 사유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5년간 응시할 수 없는 것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죠. 등록의 결격 사유가 아니라 아예 시험 자체를 못 보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부정행위자는 5년간 응시를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은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하면 틀린 문장입니다. 이건 등록의 결격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아예 시험 자체가 합격을 못하는 경우니까. 그래서 시험 응시의 부정행위자는 부정행위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할 수 없는데 시험을, 이것은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로 가야 됩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하면 안 돼요. 부정응시자는 5년간 시험을 볼 수 없는 제도는 등록 결격 사유와 아무 관계가 없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로 갑니다. 자, 등록 취소되는 결격 사유로 하더라도 등록 취소된 후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해당 결격 사유가 해소되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등록 결격 사유가 해당하더라도 그 등록 결격 사유가 해소되면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는 거죠. 신분상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파산 선고되면 복권되면 언제든지 하는 거죠.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면 언제든지 하는 거죠. 이건 신분상의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등록 취소 결격 사유로 하더라도 자, 등록 취소가 되고 3년간 중개업을 종사할 수 없는 건 아니고 이 결격 사유가 해소되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이 취소됐을 때 중개사 자격이 취소됐을 때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간은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는 될 수가 없다 이거죠. 자격이 취소된 것만. 자, 나머지 등록 결격 사유에 등록이 취소되면 3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다른 중개업에는 등록이 결격 사유가 해소되면 중개업에는 종사할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자, 등록관청은 이중으로 등록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발견되면 반드시 취소해야 됩니다. 이중 등록은 발견이 되면 등록관청은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이쪽 저쪽 양 관할에다가 강주, 서울에다가 등록을 두 군데 하면 안 되겠죠. 중량구, 강남구 두 군데다가 등록하면 안 되겠죠. 이중으로 등록 개설된 것이 발견이 되면 등록을 반드시 취소가 됩니다. 등록관청은 또 중개사 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관청이 중개사 등록증을 교부했을 때는 자, 등록에 관한 사항 다음날 10일까지 자, 중개사 협회, 공인중개사 협회 통보를 해줍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한 달간 서류를 모아놓고 그 다음 달 10일에 새로 등록한 자 있으면 공인중개사 협회에 통보를 해줍니다.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한 때는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 협회에 통보를 해줍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에 통보하는 것은 자, 사무실 이전 신고, 그 다음에 새로 등록한 자, 그 다음에 휴업 신고, 그 다음에 업무 정지 받은 자, 자, 폐업 신고자, 자, 이런 애들을, 이런 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서류를 취합해서 공인중개사 협회에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자격이 취소됐다는가, 이것은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격이 취소된 게 아니라 새로 등록한 자, 그 다음에 휴업한 자, 그 다음에 폐업한 자, 그 다음에 사무실 이전한 자,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 협회에 통보를 하는 규정이 있다. 이것을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공인중개사 결격 사유가 아닌 경우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공인중개사 결격 사유가 아닌 것도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결격 사유가 아니다는 것은 즉시 공인중개사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등록에 결격 사유가 아닌 자, 피한정 후견인 종료 결정을 받다든가, 또는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든가, 또는 피특정 후견인 선고를 받았다. 피특정 후견인은 등록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성년 후견 상태에 있다든가, 선고 유예 등록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일반 사면도 등록의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단순히 법인의 해산이 돼서 등록이 취소되는 것도 등록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바로 즉시 등록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상 등록의 결격 사유가 아닌 것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